자, 대한민국과 베트남 10월달 A매치 평가전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최종 스코어는 6대0. 자, 대한민국 대표팀 오늘 첫 번째 도움 이어졌던 선수가 바로 전반전 5분 만에 도움이 이어졌던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도와준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반전 5분 만에 첫 도움이 이어졌다가 김민재의 선제골로 이어지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채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이어졌었고, 게다가 전반전 26분 만에 또 황희찬 선수의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끝났을 때부터 후반전이 들었는데, 일단 후반전에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보민투롱 선수의 자책골로 이어지면서 바로 3대0이 돼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또 60분 만에 추가골로 넣으면서 오른발로 득점을 하면서 바로 4대0으로 만들어냈던 찰나에 또 여기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또 부이호왕 선수가 바로 다이렉트 퇴장 먹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한 명이 퇴장 받았지만 지금 10명 이상 싸움으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도움을 이어줬다가 바로 이강인 선수한테 득점을 흐름으로 맡겨놓은 채 바로 5대0으로 만들어냈었고, 게다가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오늘 첫 도움이 이어졌어요. 거기서는 패스로 이어졌다가 그 황희찬 선수의 패스와 또 손흥민 선수의 절묘한 패스, 거기서 이강인 선수의 왼발로 정확하게 찌르면서 왼발 각도에서 정확하게 때리면서 득점에 성공했고, 마지막에는 결승골 주인공이 자구영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A매치 평가전도 이제 2경기는 이제 끝났고, 나머지 경기는 이제 11월 달에 또 월드컵 2차 예선이 이제 또 시작할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의 또 경기가 누구랑 하냐면 싱가포르, 또 중국, 뭐 태국과 경기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와 또 만나게 돼갖고 하니까 이제 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제 10월달 A매치 평가전 끝났지만 아직 이제 다음달 또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11월달에 또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대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도 솔직히 피파 랭킹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현재 26위에서 24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피파 랭킹에서는 24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도 솔직히 말해서 남자 대표팀 경기 어차피 끝났지만 아직 A매치 평가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남자 축구 대표팀 경기에 보니까 이제 나머지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총 들어서 이제 중국과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맞대결도 또 이어지겠지만, 네, 벅찰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히 중국 대표팀은 소림 축구로 유명한 팀이지만, 근데 거기서 보면은 소림 축구에 또 맞설 수 있는 팀은 거의 뭐 없겠죠. 근데 보면은 싱가포르도 지금 이제 피파 랭킹이 몇 위냐면, 지금 싱가포르가 피파 랭킹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거든요. 보니까 싱가포르도 솔직히 경기를 통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싱가포르도 피파 랭킹에서는 가장 약체팀이라고 보이겠지만, 거기서 이제 보시면 싱가포르가 현재 피파 랭킹에서는 150위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태국도 피파 랭킹은 112위,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뭐 방심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중국은 피파 랭킹은 오히려 낮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피파 랭킹에서는 왜 이렇게 낮게 이어지냐가 중요한데 근데 지금 중국은 80 그리고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피파 랭킹이 157입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1월달에 A매치 평가전이 아니라 이제 11월달에 또 평가전이 이어지거든요. 그 뭐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평가전이라서 그렇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와의 대결에서 이긴다면 이번 또 다음 경기가 또 있어요. 중국과 태국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월달 A매치 평가전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 11월달에는 이제 아시아 2차 예선도 남아있고 또 아시아 2차 예선 때는 이제 원정 경기와 홈 경기를 또 통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제 11월 달에는 무조건 잡아야 될 게 좀 있어요. 뭐냐면 11월 달에 잡아야 될 팀은 바로 싱가포르를 잡아야 되고요. 또 싱가포르 잡고 나서 이제 다음 경기가 또 중국과 만나잖아요. 그럼 잠깐 동안 만에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이제 조별 1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3차 예선 남아있고 그 다음에 2025년 때는 이제 또 최종 예선 또 나와야 되잖아요. 최종 예선 때는 누구랑 만날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아시아 2차 예선 끝나면 3차 예선 이제 또 최종 예선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경기를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중국도 잡아야 되고 태국도 잡아야 되고 싱가포르도 다 잡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반드시 진출해야 될 믿고 따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조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진출 위해서라면은 2차 예선만 잡고 올라가야 되고 최종 예선만 잡고 올라가야지만 그래야 본무대가 뭔지 아시겠죠? 북중미 월드컵을 치러야 된다는 점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A매치 평가전도 이미 10월달부터는 이제 3연승 달성했고요. 9월달부터는 그 웨일스에서 원정에서 치렀었잖아요. 웨일스에서 이제 두 경기 원정 치렀을 때부터 그때 웨일스와 대한민국과의 경기를 했었을 때부터는 그때 0대0 비겼고 게다가 또 사우디아라비아전 때는 우리가 1대0 승리했고 그리고 나머지 10월달 두 경기를 보면은 튀니지와 또 베트남전에선 통들어서 3연승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기를 보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은 현재 이제 A매치 최소 역대 전적에서는 3승 3무 2패란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대한민국 대표팀도 일단은 A매치 평가전도 이제 3승 3무 2패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오히려 누구랑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는 강한 팀이든 약한 팀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좀 휴식기도 갖고 나서 이제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또 경기 치르고 또 챔피언스리그 있으면 또 챔피언스리그도 치러야 되죠. 엄청 바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슈투트가르트의 자구용 선수도 그렇지만 자구용 선수도 솔직히 A매치 평가전 끝난 뒤부터 이제 휴식기 갔다가 이제 독일로 가서 또 분데스리그도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일단은 22일날에 또 바이르미넨으로 또 돌아가서 또 리그 준비해야 되죠. 또 손흥민 선수도 경기도 또 치러야 되죠. 그것 때문에 좀 오히려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이제 화요일날에 또 프리미어리그 또 풀런과의 또 홈 경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손흥민 선수도 일단 좀 휴식기 좀 갖고 나서 좀 잠깐 좀 한국으로 다시
휴식 좀 갔다가 그래야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 또 돌아와야 되니까요. 뭐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 선수도 A매치 평가전 때는 그때 티니지전 때는 그때 벤치에서 앉아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휴식기를 좀 갖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토트넘으로 팀에서 돌아오고 나서 좀 이제 훈련도 하고 이제 또 다음 무대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튼간에 할 일도 바빠요 진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또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나머지 선수들도 다 그렇잖아요.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A매치 평가전 치른 선수들도 다 한국에서 좀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유럽으로 가서 또 이제 비행기 타고 또 시간 더 지체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도 다 끝났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서 이제 11월 달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도 치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암튼 우리 선수들도 너무나 고생했지만 게다가 자구영 선수도 아시안게임도 치렀고 그때부터가 또 티니지전 때는 오히려 명단선 들었을 때부터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그때부터가 티니지전과 또 베트남전 때 이어서는 통산 3호 골까지 넣어갖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칭찬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강인 선수도 보니까 많은 언론인분들이 이강인 선수를 칭찬해준 글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자들도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A매치 통산 3호 골을 난 걸 알고 있었고 또 자구영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까지 이어졌지만 게다가 베트남전에 득점을 해갖고 역시 정우영 했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손흥민 선수도 대단한 건 대단한 거고 근데 더욱더 더 대단한 거는 이강인 선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강인 선수를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근데 뭐 물론 이강인 선수도 각각 1도움이 이어졌고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1도움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 골씩만 다 넣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골과 첫 번째 도움을 이어졌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 그리고 첫 번째 골과 첫 번째 도움이 이어졌던 선수가 바로 이강인, 바로 이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한 골 1어시스트에다가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1골 또 한 골 한 도움까지 이어지면서 뭐 그래도 너무 대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그렇지만 김민재 선수도 눈부시게 활약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성장한 것도 기대 이상이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보면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끝났던 일본과 티니지 경기를 봤을 때 일본이 2대0으로 티니지를 잡고 이겼거든요. 근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도 솔직히 뭐 베트남전과 또 티니지전을 잡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시아 2차 예선만 잡으면 우리가 3차 예선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3차 예선 때는 이제 가면은 우리가 더욱더 만날 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있잖아요. 내년에 아시안컵도 준비해야 되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아시안컵에서 우승 못한다면 진짜 이거는 망신 중에 더 망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 아시안컵 때는 좀 준비를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시안컵 때는 이제 우승만 하려면은 좀 무조건 잡아야 될 건 좀 잡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내년에 아시안컵에서는 만약에 우승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못하면 54년 만에 또 준우승하면은 제일 역사석에 54년 만에 또 첫 우승 해야 되는 데마다 54년 만에 우승 못하면 진짜 이거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간에 뭐 물론 내년에 아시안컵도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내년에 아시안컵도 준비하기 전에 또 월드컵 2차 예선도 준비해야 되고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뭐 아시안게임도 치렀고 A매치도 2경기만 더 치렀기 때문에도 너무나 고생했고, 그래도 오늘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자구영 선수의 큰 활약도 전 괜찮았다고 봅니다. 왜냐? 뭐 이강인 선수도 솔직히 잘했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자구영 선수도 솔직히 아시안게임의 득점왕에 이어 또 A매치 베트남전에 이어서까지 하면은 총 들어서 이제 뭐 자구영의 그 기회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고,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솔직히 말해서 왼발잡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근데 왠지 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티니지전 때는 그나마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강인 선수하고 자구영 선수 아시안게임 치르고 난 뒤부터 이제 A매치 평가전도 하고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나 잘 싸웠습니다. 너무나 잘했고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11월 A매치가 아니라 이제 11월 월드컵 2차 예선도 준비해야 되고 내년에 또 이어지는 또 아시안컵도 준비해야 되고 더할 날 없이 바쁩니다. 아무튼 바쁘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준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끔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6대0 대승이 진짜 야 대단합니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베트남 박항서 감독님 있었을 때는 진짜 그 경기는 너무나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항서 감독님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좀 너무 뭔가 좀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근데 물론 박항서 감독님이 있었을 때는 그때 월드컵 2차 예선이나 3차 예선 때는 그나마 잘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박항서 감독님은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언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감독님이 있었을 때는 뭐 박항서 감독님 있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와 상대하기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박항서 감독님이 진짜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경기장에서 관람하고 있는 것도 더 레전드 중에 하나이긴 해요. 아무튼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과 베트남 경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유튜브로 라이브로 또 방송 키도록 할게요.